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방 내과 전문의 한동아라고 합니다. 네, 한동아 원장님, 워낙 뭐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일단 면역이란 게 뭔가요?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이제 면역은 한자죠. 면역, 네. 역병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역병이 안 걸리게 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코로나에 안 걸리면, 네. 너는 면역이 좋구나. 네. 면역력이 좋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또 면역력이라는 단어도 또 어려워요. 면역력은 적응력, 자연 치유력, 그 다음에 자신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병에 걸려도 되돌아가는 항상성, 유지. 이게 면역력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면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정기, 발을정, 기운기. 그래서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정기 좋네. 정기가 내 몸 안에 있으면 사불가감, 사기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기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면역의 대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정기라는 단어하고 면역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같은 단어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정기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몸 안에 그 활기찬 기운이 있다 이런 뜻이고 면역은 또 그게 아니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좀 다르게 네. 생각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와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알레르기는 뭔가요? 알레르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증상이나 병이 생겼어요. 근데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이 질환은, 이 증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아, 그럼 알레르기라는 단어 자체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토피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아토피는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는 알레르기를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어가 3개 나왔어요. 네네. 면역, 알레르기, 아토피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3개 단어가 연관이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면역 질환. 예. 면역 질환은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알레르기 질환,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욱 씨가 예. 약간 비염이 있죠. 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면 예. 꽃가루에 대한 항체가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항원이 되고 항체가 만나서 반응을 보이는 게 알레르기 질환인데, 자가 면역 질환은 항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면역 세포들이 항원을 공격하고 항원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쿠데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암도 면역 질환이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면역 질환이고, 그래서 이 면역 안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역 안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제를 면역 중에서도 알레르기, 아토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알레르기 질환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면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련회 때부터 이제 한방 호흡기내과 천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30년 됐네요. 한 30년 전부터 알레르기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면역 체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 분야만 깊게 파고 계신 거네요. 제가 왜 알레르기 질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클리닉을 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혹시? 본인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수련이 3년차 때 옆과에 있는 수련이 선생님이, 한 선생님은 이제 5%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알레르기 클리닉을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레르기 잘 안 낫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안 나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30년 동안 알레르기 질환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러니한 게 알레르기가 안 낫는 병이면 그럼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낫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난치성 질환인 거죠. 네.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받는,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금은 30년 전보다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아 원장님께서는 알레르기를 완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동아 원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완치의 가능성을 높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보통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한 군데서만 생기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네. 피부 알레르기나 뭐 코 점막이나 폐 기관지 장, 이 모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원인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나무로 볼 수 있는 나무. 네.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이제 뭐 두드리가 생겼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그럼 피부 알레르기가 생긴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코 알레르기가 생겨요. 알레르기성 비염. 근데 갑자기 눈이 가렵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막 기침을 해요. 기관지 천식. 처음에 한 가지 알레르기가 생겼다가 계속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양방에서는 이걸 다 개별적인 질환으로 보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 몸통이 같은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대장에 장내 세균총이 있죠. 예. 장내 세균총. 이 세균총이 우리 몸 안에 있나요? 몸 밖에 있나요? 안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죠. 식도로 들어가서 위, 십이지장, 대장, 항문 어디로 빠져나와요? 피부로 빠져나오죠. 네. 우리 몸은 몸통으로 돼 있어요. 입에서 항문은 뚫려 있는 거죠. 네. 이 통로는 몸 밖이에요, 아니에요? 몸 안인데 밖이랑 연결이 돼 있네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정상 세균총이 몸 안에 조직 안에 들어와서 혈관 안에 들어있으면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 사실 몸 밖에 있는 거, 몸 밖에. 피부에 황색 포도산 귀균이나 피부에 정상 세균총이 있듯이 구강 내에 세균총이 있듯이 이건 몸 밖이죠. 대장 내에 붙어있는 정상 세균총도 몸 밖이죠. 몸 밖입니다. 대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장 밖이기 때문에 몸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위를 피부라고 하고 예. 안쪽에 있는 부위를 점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한 장으로 펴면 딱 한 장입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기듯이 예. 만약에 피부와 점막을 딱 붙어서 한 번에 한 장으로 딱 연결이 돼 있다는 한 얘기예요? 장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피부 면역이 좋아지려면 장 면역이 좋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문을 뭐라고 하셨어요? 같은 질환입니까? 다른 질환입니까? 점막에 일어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또 과민성 장염, 예를 들어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이것과 피부에 일어나는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이것들이 구형만 다를 뿐이지 한 몸의 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병이니까 다른 병입니까? 몸이 치료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은 알레르기 질환들은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나빠지지만 도미노처럼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구역에 따라서 부르는 알레르기의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알레르기고 다 하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동시에 다 치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빙고. 그래서 사실 한의학에서는 질환을 치료하는 게 맞지만 몸을 치료하는 거죠. 몸. 그 몸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체질을 개선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 체질이 개선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요. 한방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등등등 알러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저만의 노하우가 있지만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노하우가 아니고 기존 한의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양방에서는 보통 이제 면역 억제제나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쓰잖아요. 면역 억제제는 강력합니다. 면역 억제제 쓰면 염증 반응이 줄어드니까 증상은 가벼워져요. 그런데 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몸 자체가 안 바뀌고 그냥 겉에 있는 증상만 그렇죠. 억제시키는 그래서 거예요. 환자분은 나았나 보다 해서 이 면역 억제제를 끊습니다. 치워요. 줄여요. 그러면 증상은 다시 생겨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방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나 그런 치료들은 나무로 봤을 때는 나무까지 치기를 해주는 거죠. 썩은 이파리를 따주는 거죠. 그러면 금방 깨끗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파리가 노래지고 마르고 그렇죠. 근데 한방 치료는 뿌리를 치료하는 거죠. 이 나무의 원인이 문제가 뭔지. 그래서 뿌리를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는 속도는 더디지만 나중에는 무성한 전체적으로 건강한 나뭇가지와 나무 이파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양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는 중지하고 치료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는데요. 참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네. 지금 양방적인 치료를 보면 사실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좋아졌다가 끊으면 심해집니다. 또 약을 쓰면 좋아졌다가 끊으면 심해져요. 환자분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서 딜레마에 빠져서 이제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이 그래요. 선생님 스테로이드를 끊고 싶어요. 그러면 끊게 합니다. 네. 끊으세요.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중지를 하면 스테로이드를 중지를 하면 증상은 악화될 겁니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증상대로 가는 거죠. 원래 자신의 증상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한방치료는 약물치료, 한약, 그 다음에 크림, 스프레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쓰다 보면 증상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증상들이 올라오지만 덜 올라오고 빨리 들어가고 덜 올라오고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3개월 이상 하다 보면 약을 끊어도 증상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것은 억지로 증상을 억눌러 놓은 게 아니라 몸을 치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상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그 강조하시는 부분은 증상을 치료하면 안 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맞습니다.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어떤 표현을 하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토끼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꾸준하게 치료합니다. 지금 이 마크 보이시나요? 뭐요? 이 마크. 네. 거북이에요? 거북이에요. 제가 한의원을 오픈하면서 이 마크를 거북이로 한 게 꾸준하게 서두르지 않고 치료하게 되면 결국 완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거북이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재밌네요. 그런 생각이 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동아 원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반복적인 치료에 의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처방은 마시는 물약도 있고 바르는 크림이 있어요. 바르는 크림. 이 바르는 크림도 사실 개별적으로 계속 크림을 만들었다가 섞고 하나 버리고 섞고 하나 버리고 그래서 한 20여 가지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한약재로 만드는 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스테로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게 하면 환자분들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한약을 이용해서 스프레이를 뿌리면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외용제도 저만의 노하우가 벌써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외용제도 있죠. 건선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먹는 약, 바르는 크림, 스프레이로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이분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분도 이렇게 좋아지죠. 아토피 피부염도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끊으세요. 바르는 스테로이드 끊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심해져요. 환자분은 깜짝 놀랍니다. 보호자분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원래의 증상이 이거죠. 근데 한약으로 치료를 하니까 몸이 치료되니까 깨끗해지고 약을 끊어도 재발되지 않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좋아집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도 알레르기 일종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의 차이는요. 아토피 피부염은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번져 있죠. 그러면서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 질환이고 또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근데 건선은 경계가 명확해요. 그렇죠? 증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려움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 안에서도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과는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알레르기 질환은 치료되고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가 안 되냐?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가 되고 뭐 알레르기 질환은 치료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면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면역을 안정시켜주는, 면역을 어떻게든 이 환자의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주게 되면 과민 반응도 줄어들고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이에요. 가시에 찔려요. 고름이 나고 붓고 열이 나고 아파요. 이거는 치유 반응입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몸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염증 반응은 바로 면역 반응이에요. 근데 너무 과하면 소염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고 그런 거지 가만 놔두면 어때요? 낫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면역 체계를 안정시켜주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한동호 원장님만의 노하우 이런 걸 이제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굳이 한의원을 가지 않더라도 네, 집에서 피부에 염증이나 알레르기 등이 있을 때 가볍게 내가 치료하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증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병원 가면 스테로이드 줄 거고 한의원 가면 사실 약값도 비싸고, 그래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또 요즘 갓난아이들이 태열도 있고 이렇게 피부에 염증이 있고 습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유금피라고 있습니다. 유금피.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 줄기의 껍질을 유백피라고 하는데, 이걸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끓여서 거즈에 묻혀서 스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피염은 스프레이에 넣어서 그 액을 코에 쏴주는 거예요. 마셔도 됩니다. 이 유금피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건강 강좌에서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강황입니다. 강황이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 항암 작용이 있는 것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그래서 강황을 가루로 낸 걸 먹어도 되고, 또 환으로 만들어진 것도 먹어도 되고, 카레를 직접 만들어 먹어도 돼요. 지용성이라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나 그런 걸 같이 먹으면 좋고, 두유랑 같이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면역에 정말 좋습니다. 베타글루칸은 항암 작용에 이렇게 탁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섯의 세포벽에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게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세포벽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생버섯을 믹스에 갈아서 드세요. 그 다음에 버섯을 말려서 가루 내서 드세요. 그러면 세포벽이 다 찢어지죠. 그렇게 해서 섭취하게 되면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버섯 종류는 상관없습니까? 버섯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셔서 네. 가장 싼 버섯.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버섯, 이 버섯이 될 줄 알았더니 가장 싼 버섯을. 상황버섯 어떠냐고 막 물어보시고 하는데, 비싼 버섯 필요 없고 가장 싼 버섯을 자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면역력을 높이면서 알레르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섯 좋네 하잖아요. 환자분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한두 번은 먹어요. 근데 몸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를 3개월짜리 보여드려요. 3개월.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저랑 동고동락,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치료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버섯을 드시더라도 3개월은 꾸준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궁금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의 지금 면역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요거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상 이제 그 진찰하면서 확인하는 면역력 정도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엄지손가락, 이 부위의 근육 상태를 봐요. 이 부위가 바로 어제라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어제혈입니다. 어제혈. 이 부위가 수태음 폐경, 폐로 가는 경락에 머물러 있어요. 한의학에서 폐는 면역과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가 충만하다. 앞에 폐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땅땅 하면서 살집이 있어야 됩니다. 탕정 실장님인데 이분은 딱 봐도 약해 보이시는데. 자, 신조 보세요. 약해 그렇죠. 약하고 근육량이 없죠. 그러니까 잘 들어가네.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위를 측정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근육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 어제 부위를 만졌을 때 말랑거리거나 근육이 없으면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면 늘어나요. 단단해져. 그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생활 습관을 가질 때 어떤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삼보 첫 번째 식보.
건강하게 드셨네, 건강하게. 이것도 아는데 잘 안 돼요, 건강하게. 자연식이 위주로 드시고, 전체식 위주로 드시고, 반대로 인스턴트나 동물성 지방질을 좀 피하시고, 식물성 기름이나 채소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먹거리. 첫 번째. 두 번째, 동보. 아까 제가 운동 말씀드렸는데,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단백질도 아까 식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많이 섭취해서 근육도 강화시키고,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큰 관절에 림프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관절을 많이 움직여주는 운동도 하고, 이런 림프절들을 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동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이들 무시하는 심보. 심보를 잘 써야죠. 심보. 화내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잘 웃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고, 심보. 그래서 식보, 동보, 심보, 이 3보를 열심히 생활하시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네.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김현욱 아나운서. 예. 제가 사랑하는 지인이자 동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동아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에 최초로 나가는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